네, 영국이 전 세계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도 조만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불과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영국에서는 어제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미국도 이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자료가 긴급 승인 지침에 부합한다면서 안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이틀 앞두고 해당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된 만큼 회의 직후 백신 사용이 허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 후 최소 일주일이 지난 뒤에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전에 화이자가 보고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해당 백신은 백인, 흑인, 라틴계는 물론이고 남녀 모두에게 높은 효과를 보였기에 다른 인종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화이자 백신이 16살 미만, 임산부, 또 면역 체계가 손상된 이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의 통증, 피로감, 두통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자문위는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미국으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접종이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상 긴급 승인이 이뤄지면 즉시 백신을 각 지역에 배포한다는 게 미 당국의 계획입니다. 미 제약업체 모더나의 백신도 17일 외부 전문가 회의가 예정돼 있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FP 통신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몇 달간 수천만 명에게 접종을 계획하고 있기에 백신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정부가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제조사들이 이미 다른 나라들과 배급 계약을 한 상황에서 이 행정명령이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적어도 미국인 1억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보건 분야 인선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최소 1억 명의 미국인이 취임 100일 안에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니까 미국민의 3분의 1에게 그러니까 100일 안에 접종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셈입니다. 예.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 중인 백신도 있는데 뭐 이 백신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의학 전문지 랜싯은 옥스퍼드대랑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연구가들의 동료 평가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가자 대부분은 55세 이하였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투약 방식에 따라 면역 효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이 개발 중인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초기 분석 결과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인 예방 효과가 70%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90%에 달하고 고령층에게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화이자 백신과 옥스퍼드 백신을 혼용해서 접종하는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 백신을 함께 쓰면 예방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내년에 이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볼 텐데요. 미국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이제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겼는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3일 1,400만 명을 넘긴 지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 늘며 최단기간 확진자가 100만 명 늘어나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미국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0만 명까지 나올 때까지 98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100만 명 증가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20만 1,000명으로 최고치를 쳤습니다. 확진자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원한 확진자는 10만 2천 명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각종 지표는 이미 최악을 가리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추수감사절 여파가 2, 3주 뒤에 가시화하고 곧장 크리스마스 휴가철과 맞물리게 된다면서 내년 1월 중순이 정말로 암울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 어제 하루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0만여 명이었습니다. 월드오미터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851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156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미국의 국익 위험 말고도 중국이 대북 제재 회피를 거듭 문제 삼으면서 미국이 압박에 나선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석탄 밀 수출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곳의 업체와 4척의 선박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겁니다. 2017년 7월 대북 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회피 조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무부는 중국의 주소를 둔 업체가 계속해서 대북 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석탄 수출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석탄에 포함한 광산업에 흔히 수용소의 강제 노동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박판 중국을 향한 공세가 달가울 리 없을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으로 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이날은 각 주가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분쟁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현재까지 조 바이든 당선인이 그 승리 확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런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8일 기준으로 50개 주와 워싱턴 DC 가운데 위스콘신 한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안전지대 확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6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을 확보했다고 예측했고 실제 주별 개표 결과도 이와 일치합니다.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을 제외하더라도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 확정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게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그리고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소송전을 벌였지만 주주들이 패소하며 대선 결과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 대선 절차상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결과 인증이 남은 가운데 이날 각 주의 개표 결과 인증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승리를 굳히는 또 하나의 청신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